마르타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많은 여행자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탐구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녀는 마침내 아프리카로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녀를 항상 신비로움과 야생동물로 매료시켰습니다. 마르타는 여행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의 자연, 문화, 풍습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받고 사파리를 위한 특별한 옷을 샀습니다. 마르타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이국적인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비행기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마르타는 흥분과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왔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열기와 습기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마르타는 키가 크고 넓은 미소와 친절한 눈을 가진 케냐인 가이드 데이비드에게 맞이받았습니다. 그는 관광업에서 15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가이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마르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의 짐을 도와주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데이비드는 마르타에게 현지 문화와 나이로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로비라는 이름이 마사이족 표현 앵카레 나이로비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차가운 물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타는 데이비드의 지식과 현지 명소와 동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첫날 밤, 마르타는 호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밖을 보니 한 무리의 비비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르타를 보고 위협적으로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급히 창문을 닫았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진정으로 야생의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진짜 모험은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타와 소규모 관광객 그룹은 지프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보호구역 중 하나인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작은 마을을 지나치며 마르타는 현지인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통 의상의 밝은 색깔과 지나가는 지프에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에 놀랐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마르타는 끝없는 사바나의 놀라운 경관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황금빛 풀밭과 멀리 보이는 야생동물의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들이 대이동 기간에 도착했으며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신선한 풀과 물을 찾아 마사이 마라를 횡단하는 연례 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데이비드는 지프를 급히 멈췄습니다. 바로 앞에 누의 무리가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3마리의 하이에나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숨을 죽이며 추격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이에나는 무리에서 뒤처진 어린 누를 잡아챘습니다. 마르타는 잔인한 사냥 장면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이비드는 부드럽게 이것이 자연의 순환의 일부이며 하이에나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타는 그녀가 본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초원을 뜯는 얼룩말과 누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사이를 우아하게 움직이는 기린은 높은 가지에서 잎을 뜯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작은 호수에서 목욕을 하며 코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코끼리 무리의 복잡한 사회 구조와 그들의 놀라운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코끼리가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사파리 둘째 날, 그룹은 더 희귀한 동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데이비드는 좁은 길을 따라 지프를 능숙하게 운전하며 지형의 특징과 동물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차를 멈추고 밀집한 덤불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위장 덕분에 거의 보이지 않는 표범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숨을 죽이며 이 장엄한 포식자를 지켜보았습니다.
표범은 그들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무가지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데이비드는 표범이 가장 비밀스러운 대형 고양이 중 하나이며 야생에서 보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그룹은 언덕 위에 모여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장소를 마사이의 창이라고 부르며 그 독특한 모양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하자 하늘은 놀라운 오렌지색과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마르타는 이것이 그녀가 본 가장 아름다운 일몰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 이 마법 같은 분위기를 포착하려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캠프에서 밤에 마르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텐트에서 나와 하늘을 덮고 있는 수백만 개의 밝고 가까운 별들에 놀랐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은하수는 은빛 리본처럼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사자의 포효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마르타는 몸을 떨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광대하고 야생적인 세계의 작은 일부임을 느꼈습니다. 사파리 셋째 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룹이 사자 무리를 관찰하는 동안 갑자기 지프가 멈췄습니다. 데이비드는 엔진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연료 펌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매우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그룹에게 안심시키며 사자는 차 안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큰 무생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에게 지프 안에 머물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르타는 심장이 점점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야생의 포식자들을 관찰했지만 그들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암사자들은 그늘에서 쉬고 어린 새끼들은 서로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한 마리의 사자가 지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무리에서 가장 큰 포식자인 사자는 천천히 다가와 낯선 사람들을 냄새 맡았습니다. 마르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자는 차를 한 바퀴 돌고 잠시 멈춰 사람들을 직접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호박색 눈은 마르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장엄한 포식자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리더는 마르타에게 마지막 한 번 쳐다보고 흥미를 잃고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마르타는 한숨을 쉬며 그동안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자가 무리로 돌아가자 포식자들은 지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안도했습니다. 1시간 후 기술 지원이 도착해 그들은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마르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그룹은 무장한 레인저와 함께 사바나를 걷는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걷는 동안 호기심 많은 마르타는 야생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룹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녀는 몇 장의 사진을 찍고 싶었고 그룹이 상당히 앞서 나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르타가 혼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진정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룹을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사바나의 균일한 풍경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뜨거웠고 곧 마르타는 피곤함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찾아 그곳에서 레인저들이 그녀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마르타는 키 큰 풀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 했고 거대한 사자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날 지프 근처에서 본 같은 거대한 사자처럼 보였지만 땅에서는 정말로 위험 있고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했으며 마르타는 무릎을 꿇고 들키지 않으려고 가장 가까운 덤불로 기어가려 했지만
포식자는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사자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고 마르타는 큰 소리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공격 대신 그녀의 어깨에 무겁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자 사자가 그 거대한 발로 부드럽게 그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말을 기억하며 포식자와 마주했을 때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사자는 마르타 주변을 돌며 냄새를 맡고 때때로 발로 그녀를 건드려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마르타는 그의 뜨거운 숨결을 느꼈고 자신의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다른 사자들의 포효가 들렸습니다. 마르타는 공포에 질려 곧 모든 사자가 다가와 그녀를 찢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리의 리더는 다른 포식자들에게 멀리 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큰 포효를 보냈습니다. 몇 마리의 사자들이 여전히 다가와 리더의 이상한 먹잇감을 호기심 가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마르타를 만난 그 큰 사자는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은 소녀의 옆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자들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르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무리의 리더가 갑자기 그녀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큰 야생 짐승이 그녀를 살려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기적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마르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사자는 그의 동료들로부터 그녀를 계속 지켰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지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자는 경계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레인저들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사자는 마지막 큰 포효를 내고 천천히 사바나로 돌아갔습니다. 마르타는 걱정스러운 관광객들과 레인저들에 의해 둘러싸였습니다. 그녀는 충격 상태로 말할 수 없었고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계속 울었습니다. 후에 마르타가 결국 회복했을 때 그녀는 현지 사람들과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사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르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의 덧없음과 자연의 위대함을 인식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그녀를 지켜준 그 놀라운 사자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은 그녀의 인생관과 자연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고 여행을 계속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헌신하도록 그녀를 격려했습니다.